이번 주에 합격자 모임 갔더니 그 합격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희한하게 어떻게 남자가 보라색을 입냐고. 응? 근데 그러니까 보라색을 입는데 보라색이 또 어울린대. 그 보라색이 제가 이제 색깔을 좀 원색 계통 옷을 많이 입는 이유가 나중에 동영상 보실 때 있죠. 그냥 허연 거 입고 나오는 것보다는 좀 색깔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해야 여러분들이 좀 덜 졸아. 그렇죠? 이게 뭐가 시뻘건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럼요. 아 그래도 눈이 좀 집중이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보라색이에요. 학원을 다 보라색으로 만들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못하고. 아무튼 이 색깔은 다 내가 정한 겁니다. 이 색깔이 학원 색깔이 이건 다 제가 정한 거예요. 이쁘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민총에서 뭐 한다 그랬냐면 법률행위 한다 그랬죠? 자, 이제 법률행위 이제 해봅시다.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성립요건 나와 있죠. 항상 단어 나온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성립요건. 뭔 소리겠어요? 법률행위가 성립하는데 필요한 요건. 그렇죠? 그런데 자, 성립요건을 갖추면요. 법률행위는 성립하겠죠.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요. 성립하지 않겠죠. 불성립. 불성립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법률행위가 없다. 법률행위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런데 자, 성립요건을 갖추면요. 법률행위는 성립하는 거고. 그런데 이 성립요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별 성립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거 아니고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모든 법률행위 성립하는 데 필요한 요건. 특별은요. 특별히 이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요건. 특별히 요 법률행위만 필요한 거죠. 자, 우리 법률행위 뭐라 그랬어요? 우리 법률행위 매매계약이에요. 그렇죠? 매매계약이 법률행위예요. 그럼 제일 먼저 매매계약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매매계약 하는 사람 있죠. 매도인, 매수인. 그렇죠?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 당사자. 당사자. 이 당사자라는 표현은요.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딴 데도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소송에서 당사자 그러면요. 원고, 피고. 그 사람이 당사자. 그렇죠?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 임차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사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매매계약 하는 사람, 법률행위 주체, 법률행위 한 사람. 자, 법률행위 했으니까 법률 요건에 해당했고 요건에 해당했으니까 법률 효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법률 효과가 기속되는 주체. 그러니까 매도인한테 뭐가 기속됐어요? 대금 지급 청구권이 귀속이 됐고 매수인한테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귀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 보통은 이 법률행위 한 사람하고 법률 효과 귀속되는 사람이 같아요.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바빠요. 매매계약하러 못 가잖아요. 자기가 못 가면 누구 보내요? 대리인 보내죠. 대리인.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누가 해요? 대리인이 해요. 맞은편에 누구하고 하겠어요? 맞은편에 있는 사람? 상대방하고 해요. 근데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돼요? 본인한테. 그렇죠? 본인한테. 여기는 상대방이 본인이니까 상대방한테 기속이 되겠죠. 이게 대리제도예요. 그럼 대리제도는 뭐냐면 법률행위 한 사람하고 법률 효과가 기속되는 사람이 분리가 되는 제도죠. 그렇죠? 대리 아주 쉽게 뭐 생각하면 돼요? 우리 대리 일상생활에서. 회사에 가면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 있잖아요.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가 뭐예요? 각자 법률행위 하잖아요. 지금 각자 법률행위 하고 도장 찍고 일하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효과는 다 누구한테 기속돼요? 회사. 회사가 누구요? 본인. 그렇죠? 그게 대리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대리는 당사자야 아니에요? 대리는 당사자도 아니다.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당사자.
대리인. 그러니까 대리는 당사자야 아니에요? 당사자요. 상대방은 당사자야 아니에요? 당사자요. 본인은 당사자야 아니에요? 당사자요. 본인도 당사자, 대리인도 당사자, 상대방도 당사자. 이 당사자 이외의 우수마발들을 뭐라 그래요?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제3자. 여기서 용어 하는 거예요, 용어.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누구다? 제3자. 제3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응? 갑하고 을이 둘이 싸워요. 지나가던 병이 뭐라 그래요? 갑한테 당신이 잘못했구만. 갑은 뭐라 그래요? 3자는 빠져 임마. 그렇죠? 그거 3자잖아. 갑 을이 싸우는데 그 둘이 당사자지.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3자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목적이요. 뭐 하려고 얘네들이 이거 했냐 이거예요. 응? 자, 매매계약의 목적은 뭐예요? 매매요. 매매계약의 목적은 매매예요, 매매. 임대차 계약의 목적은요? 임대차요. 그렇죠? 매매는 뭐 하는 거예요? 매도, 매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매는 매도 플러스 매수 하는 거예요. 매도가 뭐예요? 청약. 매수는 승낙. 청약, 승낙이 뭐예요? 의사표시.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그렇죠? 자, 이 의사표시는 뭐냐? 아주 쉽게.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의사를 표시하는 게 의사표시예요. 우리 말하는 거. 응? 근데 요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어디서 온 거냐면 독일에서 왔어요. 독일산이야.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을 따라요. 그러니까 이론이 독일에서 온 거예요. 왜 우리가 독일 민법을 따르냐면 우리가 일본 놈들 좀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일본 놈들이 처음에 독일법을 따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법이 말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놈들이 독일 말을 일본 말로 번역해서 썼잖아. 그렇죠? 그걸 다시 우리가 또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번역을 잘못한 걸 우리가 또 번역을 잘못하면요. 말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 직수입해요. 독일에 가서 직접 유학을 가서 법대는 독일로 유학을 가요. 그러니까 독일법을 지금 배우는 거야. 응? 그러니까 독일어가 또 어려워요. 근데 제일 기본적인 차이가 우리나라 사람 사고 구조하고 독일 사람 사고 구조가 틀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똥인지 된장인지 꼭 확인해 봐야 돼. 근데 독일아들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이야. 추상적이야. 그 나라는 철학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죠? 나 대학교 1학년 때 철학 시간에 완전 죽는 줄 알았어요. 철학과 교수가 이러더라고.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가 돼 있대. 무슨 귀신 신다고 까먹는 소리야. 날아가는 화살이 왜 정지가 돼 있어.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그 얘기하면서 2시간 동안 맥주 마신대.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 하자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또라이라 그러지. 그렇죠? 그러니까 관념이 틀려요, 관념이. 걔네들은 굉장히 추상적이야. 형이사학적인 게 발달돼 있어. 그러니까 이 의사표시는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의사표시는 말하는 거잖아. 근데 독일 애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얘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동기라 그래, 동기. 마음속에 동기가 있을 거다. 이유. 얘가 지금 매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수한다고 의사표시 했을 때는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이게. 땅을 샀어요. 왜 땅을 샀냐고요.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땅값이 오를 거를 기대해서 샀을 수도 있고 그게 동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동기는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잘 얘기해야 안 해요. 아예 안 해. 막 가서 막 떠들지 않아. 그러니까 동기는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표시를 안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안 따져요. 얘네들도. 안 따져요. 그런데 다시 마음속에 있는 내심의 의사라는 게 있대. 마음속에 내심의 효과 의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가 있대요. 이 의사를 밖으로 또 표시하려고 하는 또 표시 의사가 있대요. 맨날 의사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말을 해야지. 그래서 표시 행위를 한대요. 그러니까 독일은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이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가 뭐라고요? 내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요거 내심의 의사하고 표시 행위만 있으면 돼. 응? 그래서 아까 의사표시 이렇게 그렸죠. 이게 의사표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 누구예요? 표의자. 누구예요? 상대방.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심, 마음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밑에다 써, 밑에다 쓰면 이게 내심의 의사예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되고, 표시행위는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에다 써요. 위에다. 그러면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요, 내심의 의사도 있고 표시도 있어야지 의사표시 성립하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야 의사표시 성립하잖아. 그렇죠? 근데 의사는 있는데 표시를 안 해요. 표시를 안 하면 의사표시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법률행위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법률 효과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부인을 사랑해요. 내심의 의사는 사랑을 한다고. 그렇죠? 근데 한국 남자는 잘 표시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특히 경상도 남자는 잘 표시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부산 남자들은 잘 표시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의사표시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법률행위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법률효과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자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표시행위를 해야죠.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 아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건 생존의 문제야. 생존의 문제. 공인중개사는요 이미 여성들이 장악을 했어. 90% 이상이 여성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중개 하려면요 해야 된다니까. 표시행위를. 여자들이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세 마디가 있어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해야 돼. 응? 내심의 의사가 없어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아, 내심의 의사를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남다니까. 대한민국은 대통령도 여자야. 아, 그렇잖아요. 전 세계 대통령이 여자인 나라가 얼마나 있어. 그만큼 뭐예요, 우리나라는. 여성의 힘이 강해.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걸 해야 돼. 그렇죠? 이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오늘 숙제. 집에 가서 응? 표시행위 할 것. 집에 가서 표시행위 할 것. 아이, 그걸 어떻게 쑥스럽게 말을 하니. 응? 이 의사표시는요 불요식행위예요. 형식이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말로 안 해도 돼요. 구두로 안 하고 뭘로 할 수 있어요? 서면으로 할 수 있어요. 서면. 깨똑 보내면 돼요. 깨톡. 그래서 오늘 민법 지금 숙제하는 거야. 당신 사랑해. 이렇게. 민법 선생님이 하라고 시켰어. 숙제 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아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응? 나는 그것도 카톡 안 한대. 깨톡 안 한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묵시적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게 뭐예요? 허그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면으로 가서 안아주려고 그러면요. 이게 미친다.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정면으로 가면 안 돼. 어떻게 가야 돼요? 뒤로 가서. 예? 뒤로 가서. 이거 잘해야 돼. 갈 때 소리 내면 돼, 안 돼? 안 돼. 몰래 가가지고 해야 돼, 몰래. 그게 뭐예요? 표시행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의사표시는요, 반드시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게 불요식행위라고요, 불요식. 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의사도 있고 뭐도 있어야 된다? 표시도 있어야 된다. 의사만 있고 표시가 없으면요. 성립 안 한다. 이해됐어요?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성립 요건 하나만 하시면 돼. 특별 성립 요건. 특별하게 이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요건. 그래서 혼인이요. 혼인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족 계약이에요. 계약. 너하고 나하고 부부로 살자. 계약이에요. 계약. 자, 계약이니까 계약이 성립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청약이요. 그렇죠? 그걸 청약이라고 안 그러고 혼인은 뭐라고 불러요? 청혼이라고 불러요. 청혼. 그걸 또 영어로 하죠. 프로포즈. 응? 프로포즈. 같이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아이스크림 속에서 반지가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포즈 하면 이제는요. 차요. 그런 식으로 하면 차인다니까. 뭐라고 프로포즈해요? 평생 동안 손에 물을 묻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죠? 다 원래 뻥을 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주부 습진이 떠나질 않아. 그럼 남편은 뭐라 그래요? 나는 고무장갑 사줬다. 고무장갑 사줬다. 그러니까 뭐예요?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게끔 해줬잖냐. 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청혼하잖아. 청혼 이게 로맨틱하게 잘해야 돼. 로맨틱하게 구석으로 탁 몰아붙여. 하고 응? 네가 남자라도 좋다. 갈 때까지 가보자. 응? 갈 때까지 가보자. 뭐야 이제 청혼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말에 넘어오거든.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눈을 탁 감고 이게 뭐야? 승낙. 그렇죠? 승낙. 혼인의사가 어떻게 됐어요? 둘이 합치가 됐어. 혼인의사가 합치가 됐다고 둘이 부부예요? 아니에요. 매도, 매수, 청약, 승낙만 합의가 되면 매매계약은 성립하지만은 혼인은요? 신고해야 되죠? 그렇죠? 결혼식했다고 부부 아니에요. 첫날 밤 보냈다고 부부 아니야. 뭘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 신고. 그러니까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니까 혼인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신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하면 그럼 뭐예요? 동거. 동거를 법에서 뭐라 그래요? 사실혼. 동거를 법에서 사실혼이라 그래요. 사실혼.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은 그런 데네. 일단 살아보고 나중에 마음 맞으면 그러면 혼인신고하고 애 낳는 데네. 그렇죠? 근데 중간에 마음 안 맞으면요. 헤어지는 거죠? 이혼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혼을 혼인이 성립한 적이 없는데 뭔 이혼이야. 그냥 짐 싸고 집에 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동거 사실혼이에요. 혼인신고 하면요. 그때부터 뭐예요? 법률혼이라 그래요. 법률혼. 그러니까 혼인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특별히 뭐가 있어야 된다? 신고가 있어야 된다. 이해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성립 요건을 갖췄으니까 두 번째 이제 뭘 하는 거냐면 효력 요건이에요. 성립이 안 됐을 때는 효력을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하시는 게 효력 요건입니다. 자, 효력 요건을 갖추면요. 효력이 있겠죠. 그렇죠? 효력이 있다 두 글자로 해보세요. 유효. 그렇죠? 자, 유효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법률 효과가 발생했겠죠. 그렇죠? 법률 효과 뭐예요? 재산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 발생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죠. 채권이 생겼으니까 이행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효가 됐을 때는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요. 근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갖추지 못하면 뭐가 돼요? 효력이 없다? 무효. 아니면은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도 마찬가지야.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결론은 마찬가지잖아요. 자, 무효, 효력이 없잖아요.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요. 법률 효과가 발생 안 했잖아요. 그럼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이행할 의무가 없어요. 이행할 의무가 없으니까 아직 이행 안 했어요. 그럼요. 안 해도 되죠.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돈 안 줘도 되고 소유권 안 줘도 돼요. 이행 전에는 이행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이미 이행을 했어요. 나중에 뭐가 됐어요? 이행을 하고 난 다음에 무효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도로 달라 그래야죠. 그걸 뭐라 그래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행을 한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자, 저기 불성립하고 무효하고 뭐가 다를까요? 불성립은 아예 없는 거고요. 무효는 있기는 있는데 효력이 없는 거고요. 다른 거죠. 그렇죠? 아예 성립이 안 됐을 때는요. 무효가 될 일도 없고 취소할 것도 없는 거죠. 취소를 한다는 얘기는 뭐가 있으니까 취소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성립이 됐다는 얘기는 아예 없으니까 취소할 것도 없어요. 취소를 못 하겠지. 아세요? 그러면 성립 요건도 일반적 성립 요건, 특별 성립 요건이 있었으니까 효력 요건도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일반적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자, 일반적 효력 요건 먼저 그대로 따라와요. 일반적 효력 요건 저기 제일 먼저 당사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당사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거 우리가 이미 한 거란 말이에요.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권리 능력, 그 다음에 의사 능력,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미 했어. 그런데 당사자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요? 그 법률행위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당사자가 행위 능력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요? 제한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니까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고요. 는 취소요. 요건 이미 우리 다 하신 거지, 그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 끝났으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있네. 목적. 목적이 뭐예요? 매도, 매수. 매도. 재산권 이전해 주는 거, 매수. 대금 지급해 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목적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제일 먼저 확정돼야 되고요. 확정이 뭔 소리요? 확실하게 정해져야 되고요. 확실하게 정해지는 거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특정. 특정은 뭐예요? 특별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확정, 확실하게 정해져야 된다. 특정, 특별하게 정해져야 된다. 그렇죠? 내가 일산에 있는 아파트를 팔겠다 그랬어요. 일산에 있는 아파트를 팔겠다?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일산에 있는 아파트가 다 내 거예요? 아니잖아. 일산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그게 확정이라고요. 식당에 가서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메뉴는 없어. 그렇죠? 김치찌개가 됐든 된장찌개가 됐든 뭐예요? 특정해야 되잖아. 특별히 정해져야 된다고요. 응? 그래서 확정, 특정. 두 번째, 가능해야 된다고. 자, 매도가 뭐라고요? 재산권 이전해 주는 거죠. 재산권 이전해 주는 게 어떻게 돼야 돼요? 가능해야 돼. 그런데 어제 집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매매 계약했어요. 재산권 이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불능. 그렇죠? 그럼 불능이 되면 매매 계약은 뭐가 돼요? 무효.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적법해야 돼요. 적법이 뭐예요?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 했어요?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은요, 법대로 안 해도 되잖아.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잖아. 근데 강행규정은요, 강행되는 거니까 법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적법이란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죠? 응? 네 번째,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 없으면 뭐가 되느냐? 무효가 돼요.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효력 요건을 갖추면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고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지는 법에서 다 정해놨어요. 그런데 취소는요, 아무나 못하고 취소권자만 한다 그랬잖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딱 세 개예요. 이미 하나 했어요. 여기 제한 능력자, 두 번째 착오, 세 번째 사기 강박. 거기 조문에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취소 뺀 나머지는 다 뭐예요? 무효요. 그러니까 무효는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빼고 나머지는 다 무효니까. 그렇죠?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딱 세 개잖아요.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무효라고요.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고 불가능하죠. 적법하지 않고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그 매매 계약은 뭐예요? 무효.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의사표시죠. 저기 세 번째 의사표시잖아요. 자, 의사표시는 이렇게 하면서 또 용어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가 있고 표시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일치한 대로 법률효과 발생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또 용어가 나와요. 제일 먼저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자,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말 그대로 무슨 소리요? 말 그대로 진이가 아닌 것을 표시했죠.
말 그대로 진위가 아닌 것을 표시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은 의사 표시라고 그랬죠. 내심의 의사는 줄 마음이 없어요. 증여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표시행위는요. 증여한다고 했어요. 그럼 내심의 의사와 표시행위 일치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근데 얘는 줄 마음도 없는데 왜 준다 그랬어 도대체? 얘는 남자고요. 얘는 이쁜 여자야. 얘가 얘 뭐 하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막 만나면 뭐 사주죠.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무슨 생각하냐면 얘가 만약에 변심하면 도로 다 뺏어올 생각이었대. 변심하면 다 뺏어올 생각이었대. 처음부터 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럼 증여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증여했잖아. 그렇죠? 실제로 여자가 변심을 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동안 사준 거 다 내놔 그래. 그럼 또 여자는 어떻게 해요? 얘따 여기다 보내줘. 착불로. 보내줘. 그럼 또 다시 카톡 온다. 몇 월 며칠 날 뭐 사줬는데 그거 빠졌대. 이놈 새끼 다 적어놓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요. 처음부터 증여할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아 몰라? 알아요. 알고 하는 거야. 알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어떤 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죠? 근데 표의자는요. 알고 한 게 그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제일 쉬운 거 하나 해드릴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 초딩 때 말이죠. 옆자리 짝꿍이 이뻐. 남자 여잔데 이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줘야 되죠? 마음속은 좋아해.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 좋아하면? 괴롭혀. 마음속으로 좋아하는데 괴롭히잖아요. 금 그어놓고 뭐해? 넘어오지 말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럼 뭐 하는 거야? 아니 나 너 좋아해. 우리 잘 지내보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좋아하면 고무줄 끊어. 좋아하면 고무줄 끊어. 그게 뭐예요? 그거를 진이 아닌 의사표시야. 좋아하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걔가 왜 몰라? 바보야. 안다니까. 좋아하는 마음은 있다니까. 그런데 뭐예요? 표시행위는 반대로 하잖아요. 그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야.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아세요? 두 번째 통정 허위 표시가 있어요. 통정 뭐예요? 둘이 짰죠? 통정 둘이 짰죠? 허위 표시는요? 허위를 표시했으니까 짜고 거짓말한 거죠. 둘이 짜고 거짓말한 거 그게 통정 허위 표시예요. 그러면 둘이니까 서로 매매할 마음 없죠. 근데 매매한 것처럼 했죠.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둘은요. 매매할 마음이 없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고 플러스 뭐 했어요? 짰어요. 그러니까 통정의 표시는 뭐 한 거예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알고 플러스 짜고 한 거. 그게 통정의 표시. 됐어요? 자, 세 번째 차고 합시다. 차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얘기해 드릴게. 홈쇼핑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홈쇼핑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물건 팔잖아요. 얼마에 판다. 올려놓잖아요. 그렇죠? 그게 청약이야, 청약. 그런데 원래 정가가 얼마냐면 100만 원이에요. 노트북 100만 원짜리라고 칩시다. 응? 그런데 홈쇼핑 회사 직원이 홈쇼핑 홈페이지에 올릴 때 동그라미 하나 빠뜨렸어요. 100만 원 동그라미 몇 개요? 6개요. 그렇죠? 6개니까 우리 3번씩 치잖아. 따다닥 따다닥 치잖아. 따다닥 쳤는데 마지막에 삑사리가 났어. 입력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얼마가 된 거야? 10만 원 된 거죠. 그럼 내심의 의사는 100만 원인데 표시행위는요? 10만 원이죠. 그렇죠? 10만 원이니까 그러면 얘는요. 알고 있겠어요? 모르고 있겠어요? 아, 모르고 있죠. 그게 차고예요. 모르고. 자,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게 3개가 있네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알고 한 거고, 통정의 표시는 알고 플러스 짜고 한 거고, 세 번째 차고는 모르고 한 거고요. 두 번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뭐예요? 흠, 결함. 하자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자가 있으니까 문제지. 자,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가 되는 거냐면요.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했다는 얘기야. 일치하지 않으면 여기서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의사하고 표시는 뭐 했는데
일치했는데 그런데 의사표시 과정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그 하자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사기가 있고요. 두 번째 강박이 있어요. 사기. 그래서 얘가 내심의 의사도 매도한다는 거고 표시행위도 매도한다 그랬어요. 왜 얘가 매도한다 그랬겠어요? 요 상대방이 뭐 했어요? 속였죠. 그렇죠? 남을 속이는 행위를 기망행위라 그래요. 기망행위 얘가 뭐해서? 속아서. 그렇죠? 속아서. 속아서 한 거니까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강박은 뭐겠어요? 강박. 폭행, 협박. 그 부동산을 나한테 주지 않으면 너 그 땅에 심어버린대요. 묻는 거 아니고 심는 거야. 에? 묻으면 죽어. 에? 덮는 거니까. 에? 심어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증여한다고 했죠. 얘가 왜 증여한다 그랬어요? 쫄아서. 폭행 협박에 뭐해서? 쫄아서. 더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내가 바꿔줄게. 응? 쫄아서. 그러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알고 한 거고 통정의 표시는 알고 플러스 짜고 한 거고 착오는 모르고 한 거고 그렇죠? 사기 강박은요. 속아서 쫄아서 한 거예요. 응? 이러면 이제 이게 다 뭐가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야. 이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고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지 다 조문에 정해놨다고요. 응? 조문에 정해놨다고요. 자, 이제 일반적 효력 요건 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특별, 그렇죠? 특별 효력 요건 하시면 돼요. 여기 특별은요, 왜 특별하냐면요, 일반적인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특별해. 일반적인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특별해요. 응? 여러분들은 다 특별해. 왜 다 특별해요? 난 소중하니까. 왜 소중해? 다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응? 얼굴이 다르거든. 사람들이 다 다르거든. 다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응? 왜 특별해요? 일반적인 법률행위하고 다르니까. 그 다른 것 첫 번째가 뭐냐? 대리요. 일반적인 법률행위는요. 법률행위 한 사람한테 법률 효과가 기속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리는요. 법률행위 한 사람하고 법률 효과가 기속되는 사람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특별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대리인이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본인한테 법률 효과가 기속이 돼서 유효가 되려면 대리는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효력 요건이 뭐예요? 대리권이 있어야죠. 근데 대리권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 대리권이 없어요. 근데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 했죠.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 했다고.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이 했잖아. 무권대리. 그럼 효력 요건을 갖췄어요? 갖추지 못했어요? 갖추지 못한 거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무효. 왜 무효? 취소할 수 있는 거 빼고 나머지 다 무효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뭐가 돼? 무효. 무효란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그럼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 했죠? 그럼 본인한테 법률 효과가 기속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본인은 권리를 취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 했다니까요? 그럼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잖아. 그럼 유효가 될 수 없잖아요. 무효. 그러니까 본인은요. 법률 효과 발생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행할 의무가 없는 거지. 그렇죠? 대리 두 번째 조건과 기한이 있어요. 일반적인 법률행위는요. 법률행위 했을 때 법률 효과 발생해요. 법률행위 했을 때. 그런데 얘는요. 조건이 성취됐을 때 기한이 도래했을 때 법률 효과 발생해요. 조건 성취 기한 도래 시. 그런데 이 조건은 도래가 장래 불확실한 사실. 도래가 불확실해요. 불확실하면 그게 조건이고 도래가 확실하면 그걸 우리가 기한이라 그래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원 준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조건이요, 기한이요? 조건이요. 대단히 불확실한 사실이죠. 그렇죠? 대단히 불확실한 사실이잖아.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올해 너무 많이 붙였어요. 올해 작년에 9,000명 붙었는데 올해 14,000명 붙어서 14,500명. 그렇죠? 5,500명이 더 붙었어. 그럼 우린 바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근데 원래부터 어려웠어. 그렇죠?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아무리 어려워도 붙을 사람은 다 붙고 아무리 쉬워도 떨어질 사람은 다 떨어져.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붙어야 빛이 나는 거지. 난 어려울 때 붙었다. 그래야 빛이 나는 거지. 넌 쉬울 때 붙었잖아. 응? 어려울 때 붙어야지. 붙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붙는 방법 1번 분량을 줄인다. 2번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암기할 건 암기한다. 암기부터 한다. 3번 문제를 풀어야 된다. 문제를. 왜 문제를 안 푸는 거야? 우리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강해져야지. 그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요 이 조건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기한이 될 수 있어요. 조건이 기한이 될 수 있어. 그렇죠? 12월 31일이 되면 너한테 빌린 돈 100만 원 갚겠다. 12월 31일은요 반드시 와요. 그렇죠? 그런 걸 확정기한이라 그래요. 확정기한. 서울에 첫눈이 내리면 너한테 빌린 돈 100만 원 갚겠다. 서울에 첫눈이 내리면 조건이요 기한이요? 기한이죠. 서울이야 서울. 부산 아니고 부산이면 조건이 될 수 있어. 불확실해. 근데 서울은요 무조건 내려. 다만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불확정기한이에요. 문제 이런 거 한번 냈다가 우리 집 강아지가 죽으면 개집을 너한테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 집 강아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이죠. 그랬더니 그걸 문제를 냈더니 왜 우리 집 강아지 죽이냐고 항의가 빗발쳐가지고서 그래서 갑이 죽으면 갑으로 바꿨어. 갑은 죽어도 되나 보지? 갑이 죽으면 뭐예요? 기한이요. 다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이요. 그런데 조건이 성취됐을 때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권리 변동은요 발생 변경 소멸이잖아요. 효력이 소멸할 수도 있어요. 조건이 성취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면 그걸 정지 조건이라 그래요. 정지 조건. 그러니까 이게 안 와닿지. 생각을 해보세요.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정지래잖아. 그럼 발생 조건 그래야지. 그런데 정지라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팍 와요 안 와요? 안 와. 한 번에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외워야지. 그렇죠?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그동안 정지가 돼 있었던 거죠. 그렇죠? 조건이 성취되면서 정지가 어떻게 됐어요? 풀렸죠. 조건이 성취가 되면서 정지가 풀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 어릴 때 놀이 중에서 킹콩이라는 놀이가 있어요. 킹콩. 여기 이 동네에서는 뭐 얼음땡 그러던데 얼음땡? 킹콩. 우리 킹콩 하자 그러면 아침에 먼저 본 사람이 킹콩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 가만히 있어야 돼. 서 있어야 돼. 킹콩. 딱 정지가 돼 있어야 돼. 근데 이제 킹콩 한다. 땡 풀어줘. 풀어주면 그때 어떻게 해? 이제 킹콩 흉내 내는 거야. 땡 풀었을 때 그때 뭐예요? 조건이 성취된 거야.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 움직일 수 있어. 효력이 발생한 거야. 땡 그랬을 때. 그러니까 뭐야? 얼음 땡 마찬가지야. 응? 그게 뭐예요? 정지가 돼 있다가 땡 풀어주니까 뭐예요? 효력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아세요? 그런데 효력이 소멸하는 건요? 해제 조건이요. 해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고요. 효력이 없어지잖아. 그렇죠? 그런데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면 그걸 시기라 그러고요.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소멸하면 그걸 종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시기하고 마찬가지고, 그렇죠? 해제 조건은 종기하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용어가 나와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 정리할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민법 총칙에서 시험 범위가 뭐라고요? 법률행위예요. 그렇죠? 법률행위 중에서 뭐가 시험 범위냐면 여기 효력 요건이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성립은 이미 된 걸 전제로 해요. 이미 있어. 법률행위 이미 있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이 시험 범위예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목차가 나와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순서요. 체계는 이미 했잖아. 통칙, 권리의 의,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 변동 그게 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법률행위 한다 그랬잖아. 법률행위 중에서 뭐 한다고요? 효력요건 한다고요.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이게 시험범위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오겠어요? 일반적 효력요건 당사자 먼저 나오겠죠. 이건 이미 다 했죠. 그럼 두 번째 뭐 나오겠어요? 목적 나오겠죠. 목적은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렇죠? 세 번째 뭐 나오겠어요? 의사표시 나오겠죠. 의사표시 제일 먼저 뭐 나오겠어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반적이 끝났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요? 특별로 가야죠. 대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하기 전에 조건과 기한 하기 전에 효력 요건 갖추지 못한 뭐가 된다고요?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무효는 무슨 소리고 취소는 무슨 소리인지 무효와 취소 먼저 하고 그 다음 뭐 한다? 조건과 기한한다. 지금 총칙에 뭐 했어요? 목차 하셨어. 목차. 여러분들 공부하는 순서. 응? 여러분들은 민법 총칙에서 뭐가 시험범위라고요? 법률행위 중에서 뭐요? 효력요건이요. 중에서 뭐요? 효력요건 갖추지 못해서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거 그거 한다고. 아, 효력요건 갖추면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하면 되는 거지 뭐. 갖추지 못했을 때 뭐가 돼요? 무효 아니면 취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일반적 효력요건 당사자 여기 당사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의사표시 네 번째 대리 다섯 번째 무효와 취소 여섯 번째 조건과 기한. 자, 이 중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있다 그랬어요? 목차 다음에 뭐 있다 그랬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부분 그게 뭐야? 논점. 논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요. 여기는 이미 당사자 앞에서 우리가 권리 주체에서 이미 한 거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시험범위야. 그렇죠? 그러면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사회적 타당성이 제일 중요해요. 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법률행위가 두 개가 있어요. 103조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다고요. 응? 얘가 논점이라고요. 논점 1번, 논점 2번. 그럼 103조는 뭐가 시험 문제 잘 나오냐 이게 뭐가? 판례요. 이 법률행위가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인지 아닌지 누가 결정 내려줘요? 판례요. 올해도 문제 나왔어요. 판례요. 얘는 판례가 중요하다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부동산 이중매매 있어요.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도 또 나왔어.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안 나와요. 아이 뭐 2년 연속 나오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2년 연속 나온 것도 이례적인 일이야. 근데 뭐 3년 연속 나오겠어? 아 그러니까 이제 별 표시가 바뀐다니까. 별 표시가 별 하나 출제 가능성이 있다. 별 2개 출제 가능성이 높죠. 별 3개. 원래 손바닥 표시 안 나오면 장 지진다. 안 나오면 장 지진다. 반드시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오랫동안 안 나왔어요. 그럼 이제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럴 때 이제 별이 하나였다가 둘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연속 2년 나왔어. 그럼 이제 별이 하나로 떨어지는 거야. 강등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서 중요도가 좌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판례는 거의 해마다 나온다고. 그럼 이거는요. 거의 해마다 나오니까 얘는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양을 어떻게 한다? 줄여간다 이거예요. 104조 문제 보면 딱 정해져 있다니까. 요건 물어보고 효과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요. 딱 필요한 내용만 무슨 뜻인지 낱말 뜻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여기서 양을 줄여서 어떻게 한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다 모든 걸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이쪽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 있죠. 범인은 범죄 현장에 반드시 다시 나타난다.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그럼 그건 무슨 소리예요? 한 번 출제된 문제는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범인은 범죄 현장에 반드시 다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변장하고 나타나. 나 범인이요 이렇게 안 나타나지. 변장하고 나타나야지. 어떻게 변장해요? 모자 쓰고 그 다음에 마스크 하고 그 다음에 선글라스 끼고 그러고 나타나잖아. 범인 잡는 거 쉽네. 그럼 범죄 현장에서 모자 쓰고 마스크 끼고 선글라스 낀 놈 그놈 잡으면 되겠네. 그거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출문제도 어떻게 나와요?
나왔던 부분이 또 나와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나와요? 변장하고 나타나요. 바꿔서 낼 거 아니냐고. 바꿔서 내니까. 그래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출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기출 문제가. 어제 우리 개론 박덕현 선생이 이제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수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교수실에서 기출 문제 다 한 번 다 입력을 하더라고. 40문제를 다 이렇게 입력했어요. 응? 기출 문제 10년치 기출 문제집 책을 내려고. 응? 왜냐하면 개론은 거의 기출 문제 범위는 문제가 나오니까. 응? 근데 이제 나는 입력 안 해도 되거든. 나는 또 저자라서 출판사에 쳐줘. 나는 독수리 타법이라 이게 치는 게 늦어. 근데 나는 쳐주는 사람이 있고 걔는 쳐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입력하고 있더라고. 낮에 노는 거 아니야. 낮에 다 이렇게 작업하고 준비해요. 응? 책 쓸 거 다 준비하고. 응? 그래서 나도 지금 준비하는 게 있고. 이게 기출 문제야. 근데 이 기출 문제가 다른 과목하고 민법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가 있냐면 다른 과목은요. 중개사 시험만 봐요. 그렇죠? 부동산학개론은 중개사 시험만 봐요. 중개사법도 중개사 시험만 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개사 기출 문제가 중요하지. 그렇죠? 근데 그대로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형해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선생이 그 중개사 기출 문제를 얼마나 잘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변형돼서 나올 걸 잘 찍어주느냐. 이게 관건인 거고. 그렇죠? 근데 민법은요. 좋아요. 민법은. 왜? 중개사 기출 문제도 있고 뭐도 있어요. 다른 국가고시에서 다 봐요. 감정평가사, 변리사, 주택관리사, 법무사, 뭐 행정사 기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 거라는 게 이미 기출 문제 다 있어.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안 중요하겠어요? 103조는 그러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안 나오겠어요? 똑같아요. 중요한 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데이터가 더 많은 거예요. 데이터가 더 많으니까 그만큼 뭐예요? 더 예측하기가 쉬운 거야. 응? 예측하기 쉬우니까 여러분들 민법은 뭘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 문제를 더 많이 풀어야 돼. 문제를. 응? 그러니까 기출 문제집이 개론은 학개론은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온 기출 문제만 하면 돼. 그렇죠? 근데 우리 민법은요. 우리 중개사 문제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고시 문제 있잖아요. 그거 하면 돼. 그럼 거기 다 나온다니까. 그 안에 다 있어. 이거 나왔네? 이게 몇 년 있다가 뭐야? 우리 시험에 나왔던 이 다른 국가에서 먼저 나와. 그리고 한 2, 3년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와. 다 그렇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답이 빵꾸 듣는 민법 지문 줬잖아요. 그게 우리 시험하고 다른 국가고시에 나왔던 지문 모아놓은 거야. 그 지문 모아놓은 거예요. 그 지문만 있으니까 그것만 하면 그 지문이 어떻게 돼? 그대로 나오잖아요. 응? 다만 그 지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맞는 지문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맞는 지문. 근데 다만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있다를 없다로 말을 바꿔서 내는 것 뿐이잖아. 그렇죠? 시험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거 바꿔서 나오는 거라니까.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일단 말기만 대충 알아듣고 나면 이게 뭔 소리다. 대충 알고 조문만 딱 알고 나면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 풀어. 문제. 3월 달서부터 바로 문제 풀어. 문제 풀어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내 것으로 만든다. 익숙해져야 된다. 그게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조건이죠. 불확실한 사실이죠. 그걸 뭐로 만들 수 있어요? 기한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응? 그걸 자꾸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자꾸 어떻게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됐어요? 자, 우리 민법 총칙에서 뭐 한다고요? 법률행위 하신다고요? 그 중에서 뭐 한다고요? 효력요건 하신다고요? 효력요건 갖추지 못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용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쉬었다 그 다음 거 이제 보십시다.